자식에게는 다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덜 다치라고, 조금이라도 빨리 알게 하려고 우리는 자꾸 설명하고 가르치고 타이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듭니다. 다 말하면 오히려 짐이 될 것 같고 지금은 모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입안에서 맴돌던 말을 조용히 삼키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너무 소중해서였다는 사실을 그때는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자식에게 하고 싶었던 말 하나쯤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괜히 걱정만 될까봐,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을 것 같아서, 혹은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말은 결국 마음속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삼킨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부모의 마음속에 오래 머뭅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자주 떠오르고 더 조심스럽게 쌓입니다. 정약용 역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그는 자식들을 자주 떠올렸지만 편지에 모든 생각을 다 적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의 무게를 재고 또 재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할지 아니면 괜한 짐이 될지를 오래 고민했습니다.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빠르지만 삶으로 남기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때로는 쓰지 않은 문장을 남겼고 때로는 설명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자식에게 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말하지 않음 속에 어떤 마음을 담아두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보다 깊게 전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아버지의 기록을 따라가며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약용이 자식에게 모든 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강진의 유배지에서 맞이한 수많은 밤과 새벽이 그 선택을 조금씩 만들어갔습니다. 초라한 거처에서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들, 그는 늘 같은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적어보내도 되는가? 그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세상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한 것 같은 분노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그대로 자식에게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까지 적으면 아이들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지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문장을 지웠습니다. 정약용의 편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훈계나 교훈보다 훨씬 담담한 문장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몸은 괜찮은지, 계절이 바뀌었으니 옷을 챙기라는 말들. 그는 아버지였지만 늘 가르치는 위치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등 뒤일 것이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딤의 연속이었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편지 속에서 자신의 고단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비는 이곳에서 잘 견디고 있다.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으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적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삶까지 흔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어야 안심이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사람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미리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며 반드시 겪어야 할 몫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길은 결국 저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는 말의 양을 줄이는 대신 삶의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데 더 많은 마음을 쏟았습니다. 심경 밀엄에서 그가 말한 마음의 다스림은 이런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감정을 모두 쏟아내는 것이 솔직함이 아니라 감정을 가려낼 줄 아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감정을 숨긴 것이 아니라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 것과 지금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 판단이 곧 사랑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비슷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 당장 모든 답을 건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해봐야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고 스스로 버텨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고민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침묵도 그러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남는 태도를 남기려 했습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태도는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는 길지 않았고 설명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무게와 자식을 향한 깊은 신뢰가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배지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 눈을 뜨고 거친 바람이 스며드는 마루에 앉아 글을 읽거나 붓을 들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날도 아이들에게 보낼 편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글을 쓰지 못해서가 아니라 쓰지 않기로 한 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적으면 저 아이들은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 그는 자식들이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겪는 고단함보다 아이들이 지켜야 할 자신의 삶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는 늘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은 괜찮은지, 책은 게을리하지 않는지, 남을 원망하는 말은 삼가고 마음을 곧게 세우라는 당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생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편지를 쓰다 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겪은 이 부당함을 저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까? 관직에서 물러나 유배를 오기까지의 과정, 억울함, 사람들의 변심. 그것을 자세히 적으면 아이들은 세상을 더 빨리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세상을 미워하는 눈을 먼저 배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목민심서를 집필하던 시절, 그는 관직에 있는 이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원망을 쌓지 말며 자신의 억울함을 일로 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태도는 자식을 대할 때도 같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
판단은 그 뒤를 따라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말로 풀기보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먼저 했습니다. 편지 속에서 그는 종종 자신의 삶을 짧게 요약하곤 했습니다. 아비는 이곳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하루를 보낸다. 그 문장은 사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은 더 거칠었고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숨김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때때로 직접적인 말도 등장합니다. 사람이 억울함을 오래 품으면 그 억울함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 이 문장은 훈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가르치며 동시에 스스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글로 남기지 않았지만 원칙은 분명히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의 침묵을 오해합니다. 말이 없으면 무관심이라 생각하고 설명이 없으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아끼는 방식이었고 관계를 오래 가져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오래 곁에 남는 길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식이 자신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기억하길 바랐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 억울함 속에서도 삶의 질서를 놓지 않는 자세. 그것이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가르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편지를 접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저 아이들의 몫이다. 그렇게 그의 편지는 늘 조금 부족한 듯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는 자식을 향한 신뢰와 스스로를 다스리려는 단단한 마음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자식에게 모든 말을 아끼는 태도는 단지 아버지로서의 선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를 찾아오던 제자들 앞에서도 그는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제자들은 스승의 억울함과 분노를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기대를 조용히 비켜갔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불운을 설명하는 대신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경세유표의 한 대목을 읽으며 나라의 제도와 사람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있던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까지 참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참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남기지 않기 위함이다. 그 말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고 원망을 다음 세대로 넘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이 제자들의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을 미워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견디는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관직 시절 백성을 대하던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약용은 관리로서 수많은 민원을 마주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다 들어야 마음이 보인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고 먼저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태는 복잡해진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흠음신설을 지필하며 그는 형벌과 판단에 대해 유독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판단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판단은 내 감정에서 나온 것인가? 그 질문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는 한 번 더 멈추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자식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끝내 삼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지만 말하면 더 멀어질 것 같을 때입니다. 그때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말의 힘을 믿었지만 동시에 말의 위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감정이 실린 말은 오래 남아 상처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남긴 자국은 오래 간다. 그래서 그는 늘 한 박자 늦추었습니다. 자식에게도 제자에게도 백성에게도 그는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고 모든 감정을 공유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말보다 태도가 설명보다 시간이 더 큰 가르침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고민과 절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낸 마음, 내보이지 않음으로써 남겨둔 신뢰. 그것이 정약용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관계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하지 않는 태도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고 반드시 말해야 할 순간도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한 가지를 끝까지 경계했습니다. 말이 감정보다 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남기는 칼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나를 풀기 위한 것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결국 손해보는 쪽은 늘 자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약용은 쉽게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오래가면 결국 그대가 먼저 지칩니다. 그의 말은 위로라기보다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심경밀엄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머무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무는 순간 마음은 흐려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움과 억울함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고 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음에 손님이 오면 머물게는 하지 마라.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태도는 가족을 대할 때도 같았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는 즉각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이 말이 아이를 바로 세울까? 그 질문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방임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직 시절에도 그는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백성이 분노를 쏟아낼 때 그는 그 감정을 즉시 바로잡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주고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판단했습니다. 말은 늦어도 된다. 판단이 늦어지면 안 된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은 쉽게 폭력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비슷한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가족에게, 자식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하면 후회가 남을 것 같은 순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왜 이렇게 참기만 하느냐고, 왜 속마음을 숨기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그에게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흘려보내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감정은 더 깊이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는 판단과 태도가 남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큰 폭발이 없었습니다. 대신 잔잔하지만 단단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았고 쉽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언제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지켜온 마음의 질서였습니다. 정약용이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빨리 달아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다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조언은 하되 통제하지 않았고 걱정은 하되 불안까지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내는 편지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었지만 아이들의 선택을 대신 결정하려는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너희의 길은 결국 너희가 걸어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는 선을 지켰습니다. 경세유표에서 그는 제도의 근본을 이야기하면서도 늘 사람의 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흔들리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관점은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짓누른다면 결국 관계는 틀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옳음이 항상 옳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식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불리한 처지에서도 마음의 질서를 지키려는 태도, 그것이 말보다 더 강한 교육이라고 믿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오래 남는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늘 갈등합니다. 다 말하지 않으면 서운해할까 걱정되고,
다 말하면 상처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지칩니다. 정약용의 선택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관계는 설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관계를 지키는 힘이 설명이 아니라 신뢰라고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마음, 모든 것을 알지 않아도 곁에 남아있는 태도,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바탕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차가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여백에 가까웠습니다. 그 여백 덕분에 자식은 숨 쉴 수 있었고 제자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으며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공간이 있었기에 마음은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는 순간 관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며 말보다 태도로 관계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에 걸쳐 선택한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방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끝내 말하지 않기로 한 것들에는 늘 같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풀기 위한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말을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말은 순간의 시원함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내 마음은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대신 저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을까? 유배지에서의 세월은 그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분명한 기준 하나를 남겼습니다. 삶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을 다루는 방식만큼은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미움과 원망을 쌓아두지 않으려 애썼고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원망은 전해지는 순간 짐이 된다. 정약용은 자식에게 늘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버틸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되 굳어지지도 않는 마음. 그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이기는 일이 아니다. 그에게 그것은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심경 밀엄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는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 말하지 않는 선택 역시 그 연습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숨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비슷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가족에게, 자식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삼키는 순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삶은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참는다고 해서 진 것이 아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지켜냈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자식에게 남겼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비슷한 상황 앞에 섰을 때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은 그 태도가 훗날 아이들의 선택을 조용히 받쳐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고민과 절제가 있었고 관계를 오래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남겨진 것들, 말하지 않았기에 지켜낸 마음들. 그것이 그가 자식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깊은 유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못한 마음을 숙제처럼 가슴에 남겨둡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조금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를 넘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긴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말이 되지 못한 채 마음의 무게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약용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 무게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순간의 진실을 전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남길 그림자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쏟기보다 삶의 태도를 남겼고 하소연보다 기준을 남겼습니다. 유배지에서 자식에게 편지를 쓰다 멈추던 밤들, 그는 분명 마음이 없어서 펜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아이들의 삶을 무겁게 만들까 조심했던 것입니다. 아비의 억울함을 짊어지고 살지 말아라. 그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 뜻은 평생의 태도로 남겼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끝내 하지 못한 말 하나쯤은 가슴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사랑이었는지, 서운함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나 스스로를 풀어내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지금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약용의 삶은 조용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 말은 지금의 나를 가볍게 하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이 관계를 오래 살게 하기 위한 말인가? 말하지 않음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음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선택이 되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경계를 알기 위해 그는 평생을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감정보다 관계를, 순간의 시원함보다 오래 남을 무게를 먼저 생각하며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말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약함이라 여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떤 태도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끝내 한 가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았고 대신 삶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하지 못한 마음을 억지로 꺼내게 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말보다 오래 남는 태도가 있고 설명보다 깊게 전해지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마음에 남기며 오늘의 사유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